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그동안 경제 쪽으로 얘기를 많이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정치 쪽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공천 개입 의혹, 2달 이상 정체불명의 사람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를 하다시피 했죠. 대통령실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먼저 국정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철학의 바탕에 국정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이켜 봤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외교 안보, 경제, 교육, 과학, 의료계, 이렇게 뚜렷하게 의지 표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노조는 강성이면 제압해야 되고, 의사수가 적으면 늘리면 되고, 너무 이렇게 간단하거나 쉽게 생태계를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 보기 바쁘고, 민생을 위한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대통령 일가 수호하기에 바쁜 여당.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어 왔죠.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재판 중이고, 야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들을 정치적으로 이게 풀어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는 거는 잘못을 물을 수도 있고, 방법은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야당 대표가 다 사법 선상에 올라 있다는 거가 정상적인 거냐? 그러면은 야당 대표들의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위법적인 상황이 문제냐?
집권당의 대통령이 필요 이상의 야당을 정치적으로 옥조이는 거 아니냐. 뭐 접근을 참 해나갈 수 있죠.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검사고 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평등이 뭐예요? 인간의 존엄, 인권,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는 게 평등입니다. 그럼 검찰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차별을 하지 않았나? 모든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땐 차별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부 야당 대표들은 많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기소를 해서 기각되면 또 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한 듯한 그런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여당이나 대통령실 용산 쪽에 계신 분들이 검사로서 어떻게 다가갔는가,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압수수색 한 건이나 조사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차별 이런 거 많았잖아요. 컸잖아요, 차별이. 그럼 평등하지 않은 거죠. 평등하지 않은 검사가 진행한 기소, 그래서 이루어진 재판.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쪽은 뭐 몇백 번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당장 들어오면 압수수색하고 기소할 것처럼 하면서 8개월, 10개월 이렇게 그냥 있다가 진행을 하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그 당대표 있을 때에 정당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니네가 일로 와. 조사하려면 일로 와. 그리고 핸드폰 다 맡겨, 나한테. 그리고 조사를 한다. 인권적으로 평등하지 않나요? 인권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 4년 넘게 흘러서. 그것도 두 사건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지는 진행. 인간의 존엄과 인권과 가치를 평등하게 하지 않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가 정의를 실현한다.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집단이 하는 압수수색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의 한 사람. 차별을 두고 하잖아요. 그거는 법의 정신하고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등을 추구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게 정의에 다가간 사건.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 아닙니까? 사법부, 법원이나 판사님들 독립성이 보장돼야죠. 그리고 홍역도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런 한번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저는 판사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사건의 진실, 팩트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유추 해석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리면 그거는 월권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넓게 보면 합법성이고 작게 보면 형평성인데, 형평성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건의 팩트에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권 해석을 해서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판결을 하면 판사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법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나라가 참 국민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나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스스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죄인이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재판을 받거나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검찰이나 사법부에 계시는 판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올바르고, 나는 검사나 판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지금 정치권에 야당 대표 한 명이 판결 1심이 나와서 나라가 또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검사는 평등의 바탕 위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판사는 형평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차별화를 하는 모습을 느끼는 거죠, 국민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특정 인과, 특정 일가, 특정 이너서클에 대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평등하거나 형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국가를 운영하는데, 또는 국가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 국민한테.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는 정권, 국가기관, 공공기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바뀌어야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뀌는 방법은.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당은, 용산과 여당은 국민들한테 조금 다가가셔야 돼. 더 국민들 민생이 진짜 어렵다고요.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 그게 제일 급한 거야. 지금. 이 겨울 다가오잖아. 12월 달에 가서 그 연탄 날려는 사진 한번 방송에 한번 나오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실질적인 그 현장에 답답하고 어려운 것만 이렇게 보듬어 주시면 돼. 그럼 방송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국격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국가 브랜드를 자꾸 감소시키지 마요.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과 전 국민이 피땀을 흘려야 돼. 야당은 그 7개 야당이죠. 물론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이렇게 한 7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수권 능력이 있어야 돼.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당은. 한 예로 금융투자세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근데 이제 이사회를 제어할 수 있는 소액주주가 그거 한 건만 해결하면 되는데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도 주식 빠지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오르고 안 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 생각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 보세요. 경제를 덮고 있잖아, 그냥, 정치가. 경제도 뭐 하나 제대로 생태계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 그러면 7개 야당이 연합할 건 연합해서 연대를 하고, 정체성에서 연합할 수 없으면 6개 당이라도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대표들이 다 사법 리스크에 있으면 연대를 왜 안 하시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연대한다는 게 위법이거나 불법이 아니잖아요. 공동 대처하니.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글쎄요. 뭐 각자 당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은 연대를 해야 될
상황 같은데, 정치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합심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국민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각자 도생으로는 풀어나갈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국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국가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국가 기능이 상실돼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없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대를 해야 돼. 모여서 극복을 해나가야 돼.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누구를 찬양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잘된 건 또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약해져 있다. 지금 보호무역으로 가는 게 하나의 그 공동체 개념을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전제화 돼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자기네만, only. with가 아니라 only. 세계 속에서 미국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돼야죠. 한국 자체에서는 하나가 돼야지. 똘똘 뭉쳐도 힘들 판에. 공동체가 연대를 하고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우대받으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문화적인 부분이든 저는 베이스가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힘들단 말이죠. 기업과 가게와 개인이, 국민이. 그거를 보듬어줄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집단이 의사결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가면 어떠냐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과연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느냐.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국가기관, 사법부, 검찰 특히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직분에 충실하게 형등과 형평에 맞게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역사는 그래왔어요. 그걸 보셨잖아요. 양보와 타협. 그래야 사회적 합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토대 위에서 국제무대에 나가야 경쟁력을 갖고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가 되는 거지. 저 솔직히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국민이. 걱정이 된다니까, 제가. 나도 힘들지만. 양보와 타협. 협상을 잘 하셔라. 대화를 하셔라. 소통을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